그가 걸으면 길거리도 런웨이가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외모. 문 남성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독차지한다는 소문의 주인공. 상현아, 너 요즘 돈 잘 번다며? 요새 좀 잘 나가지 뭐. 떡잎부터 남달랐던 어린 시절, 학교의 스타였던 학창 시절, 여대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대학 시절까지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자라온 완벽남. 하지만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었던 비밀이 있었으니. 머리가. 나도 비밀을 밝히고 싶다! 15년간 미뤄온 커밍아웃, 지금 시작합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온 곳은 강남 한복판. 이곳에 특별한 헤어숍을 찾아 나선 제작진. 지도에는 여긴데? 제대로 찾아온 곳이 맞나요? 건물 외관엔 간판 하나 찾기 힘든데요. 마침 건물로 들어가는 한 남자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기는 무슨 카페인가요? 자동차 다이캐스트와 피규어 장난감들이 가득한 공간. 궁금한 건 못 참는 담당 PD, 확인에 들어갑니다. 잠깐만. 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서민카페에서 왔는데요. 잠깐 좀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손님 관리 중이라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잠시 좀 나가주면은 제가 일 다 끝나고 다 할게요. 지금 안 돼요? 네, 카메라 지금 좀 찍으시면 안 되시고. 야속하게도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하고 닫혀버린 문. 우선 이곳에 오가는 손님들을 탐색해 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28이요. 취업 면접을 봐야 되는데 35입니다. 상견례가 있어가지고 촬영 네네, 저희 서민카페 좀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부담스러운데 가게에 오가는 이는 젊은 남자들뿐. 이거 뭔가 수상한데요?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손님 보내드리고. 네. 아니, 여기가 무슨 남자들만 오는 곳이에요? 네, 저희는 뭐 여자분들은 저희가 손님으로 받지는 않는 남자들만 위한 좀 특별한 헤어샵이거든요. 손님을 가려받는 헤어샵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여자분들은 저 밖에서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제작진이라도 들어오시면 안 돼요. 동원데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여자라면 제작진까지 속절없이 내쫓기는 상황.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여자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남자 손님들만 오시는 것도 있지만 특히 더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걸 응대하는 것도 여자 직원들보다는 남자 직원이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아서 남자 디자이너들만 하고 있어요. 남자들만 오는 수상한 헤어샵을 운영하는 오늘의 주인공. 언뜻 보기에는 다른 미용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비밀이 숨겨진 방은 따로 있습니다. 비밀은 이 방에 있거든요. 그래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발. 아니, 미용실 방 안에 웬 가발이 저렇게 많대요? 사장님, 이게 다 그 가발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다 맞춤 가발이고요.
저희는 주로 젊은 남성분들을 위주로 한 맞춤 가발 샵이에요. 노티나는 가발은 이제 그만. 이곳에선 젊은 남성들 위주의 트렌디한 가발을 취급하는데요. 보통 뭐 이렇게 뭐 길이를 좀 짧게 해서 좀 편하게 손질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쓰기도 하시고요. 아니면은 제 머리처럼 약간 마머리를 이런 식으로 좀 띄어서 연출하거나 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또 스타일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가르마를 탄다거나 해서 이렇게 좀 단정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도 있고. 원하는 대로 다양한 스타일의 변신이 가능하다는 맞춤 가발. 대체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초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꽤 되네, 그러면요? 그렇죠. 저희 샘플들 뭐 개수만 해도 지금 한 20개 정도 되는데 대략 얼마 정도 할까요? 요거만 해도. 글쎄 뭐 아마 한 중형차 한 대 값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진짜 임무로 만들어져 비싸다네요. 요즘 스타일 좀 안다는 남자들에게 유명하다는 갑부의 가게.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그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아무래도 탈모에 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케어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상담받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해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올 정도로 다급했던 아저씨. 뻔히 드러난 머리 때문에 오래 고민해 왔는데요. 선생님, 언제부터 이 탈모가? 저는 한 20대 후반 때부터 이렇게 탈모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머리 관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2배, 3배 시간이 들여가지고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게 아주 스트레스죠. 정말 스트레스. 예. 검은 콩부터 발모제까지 빠지는 머리카락을 붙잡으려 노력하길 20여 년. 남은 머리카락으로라도 가리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스타일이 젊었을 때는 6대4 가르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점차 7대3, 8대2, 9대1 뭐 더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헤어스타일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네. 사라져가는 청춘이 야속했던 세월. 오늘 기대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객관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탈모 중기 후기 정도 되는 상황이고 옆하고 뒤는 누수이 상당히 많이 돼요. 이게 처음에 딱 써서 보시면 상당히 낯설고 좀 어색하실 거거든요. 드디어 가장 잘 어울리는 샘플용 가발이 머리 위에 오르고 이제 평가의 시간입니다. 20년 전에 잃었던 그 머리가 다시 다 왔네요, 이제. 대박. 선생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보이십니까? 가발 하나로 10년은 젊어지는 변화. 내친 김에 다른 가발도 착용하는데요. 이렇게 이것저것 써봐도 되나 싶지만 갑부가 운영하는 가게의 특징은 긴 상담 시간. 다양한 가발을 착용하며 인생 상담까지 함께 한다네요. 덕분에 손님들도 마음 푹 놓고 과감하게 변신할 수 있죠. 오시면 이제 입이 트이시는 거죠. 그동안에 남들과 공유할 수 없었던 그런 탈모 고민들, 아픔들을 이제 같이 막 하는 거니까 그걸로 인한 마음의 상처나 아픔도 다 다르시고 해서 상담할 때마다도 저는 지금도 늘 새로워요. 손님들마다.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인지 오가는 이들로 북적이는 갑부의 가게. 찾아오는 사연도 각양각색인데요. 저 이제 내일 모레 결혼이어서 스타일링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결혼이세요? 네. 탈모로 결혼식장에 설 일이 막막했던 예비 신랑. 남몰래 속을 끓이던 끝에 머리를 가려줄 가발에 도전했습니다. 와이프 될 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딱 그 보는 순간. 되게 좋아했어요. 제 장난식으로 긴장을 하고 주변의 여자들이 날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래서 전화 통화로는 무슨 헛소리 하지 마라. 막상 보더니 조금 긴장할게 이러더라고요. 네.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새로운 인생을 위해 선택한 가발. 이젠 관리를 위해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이 되었다죠. 가발을 쓸 때마다 높아지는 자신감. 잘생기게 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던 예비 신랑의 흐뭇한 마음을 슬쩍 드러냅니다. 제 10년 전에 이렇게 생겼구나. 한 10년은 젊어 보이네. 네, 그렇죠. 네, 그 정말 진짜 그렇게 표현해 주시던데요, 다들. 10년 어려졌다고. 네. 이렇듯 만족도가 높다 보니 스타일에 까다로운 손님들도 갑부를 찾아오는데요. 아무래도 방송하다 보면 이제 제가 직접 나오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이 중요함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직장을 나온 후 인터넷 방송을 준비 중인 30대 청년. 최근 갑부의 가발에 푹 빠졌답니다. 전에 이거 착용하고 가셔서 네. 손질도 지금 되게 잘 해주셨고 네. 하셨는데 이제 전에 조금 긴 스타일 2개를 더 추가로 하셨으니까 네. 오늘 그 2개를 착용해서 커트를 해드릴 거예요. 한 달 전 첫 가발을 착용한 이후 가게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손님.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첫 가발 지금 맞춘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하고 다녀보니까 왜 빨리 안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 만족도는 어떠세요? 하나 해보셨는데. 만족도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00%. 그 정도예요? 네. 전에 추가로 주문하신 거 2개 이렇게 제작이 돼서 왔는데 사실 여러 개의 가발을 주문하는 것은 갑부의 가게에선 비일비재한 일. 탈모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헤어스타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오늘 3개의 가발을 가지게 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당장 이거 쓰고 나오고 싶어요.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강남이나 홍대 이런 데 나가고 싶네요.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고 싶어요. 이렇듯 인기 만점인 갑부의 가발엔 그만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고 제가 주로 좀 젊은 분들한테는 젊은 스타일 저희가 제작하는 가발 자체는 이렇습니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정말 한 분 한 분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각자한테 맞는 걸 제안하고 완성한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아요. 네. 마치 내 머리카락처럼 자연스러운 맞춤 가발. 덕분에 가발 티가 날까 부담스러웠던 손님들도 찾아오게 됐는데요. 이게 평소에는 여기 우리가 많이 비다 보니까 최대한 이렇게 좀 뒤랑 윗머리를 좀 이렇게 내려가지고 많이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비는 데는 흑채를 좀 뿌리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2년 전 처음 가발을 착용했던 청년. 전에 쓰긴 하셨지만 좀 다른 스타일도 좀 보면서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지 좀 보고 샘플 좀 몇 가지 착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을 좀 넣어드릴게요. 그간 가발 유행도 많이 바뀌었다네요. 조금 긴 느낌으로도 요새 이렇게 가르마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르마 하면 2대8로 얼굴이 원래 좀 괜찮아서 근데 여기 계속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고 가발 착용 전후로 180도 달라지는 인상. 이게 마음에 드는데 네. 이런 데가 조금 이제 약간 가발이 약간 티가 좀 날 것 같기도 해서 약간 걱정이 좀 있네요. 물론 평소에 하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더 좀 어색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뭐 가발을 쓰고 있어서 사장님도 이거 머리가 가발이라고요? 네, 지금 제가 가발을 쓰고 있죠. 네. 이게 진짜 머리카락이 아니라고요?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기 힘든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같은 사람인가요?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갑부. 느닷없이 선보인 가발 커밍아웃에 손님도 아연칠색. 정말 저도 지금 약간 보니까 놀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굳이 드러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모르고 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탈모란 걸 알게 되셨을 경우에는
일단 저에 대한 호감도가 좀 올라가죠. 아무래도 공감대가 말로 만드는 공감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가발을 쓴 지 벌써 13년 차라는 갑부. 하지만 탈모로 인한 변화는 그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탈모가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20대 초라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생길 거라고는 그냥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꿈 많은 21살. 재난과 같이 찾아왔던 탈모. 왜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는 거야? 그냥 이거 하나로 사지 멀쩡하고 정신 상태도 멀쩡했던 사람이 머리가 빠지는 거 하나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저 남자 머리 봐. 젊어 보이는데 다 벗겨졌네. 저런 남자가 소개팅에 나오면 난 바로 나갈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진 이후 심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앞길도 창창한 애가 왜 이러고 있어. 나 이렇게 살 거면 무슨 의미가 있나. 나 이러고 취업도 못 할 것 같은데,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나 진짜 완전 인생 끝날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진짜 뭐 살아서 뭐 하나. 약으로도 탈모를 막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가발. 이제 내게 남은 방법은 가발뿐이야. 하지만 수십 개의 가발 가게를 다녀도 중장년이 쓰는 가발뿐이었는데요. 애띤 청년인데 정말 한 60, 70대나 쓸 법한 이런 딱 정갈한 이런 가발 가르마를 이렇게 탁 타고 어색한 가발을 씌워주신 다음에 이거 너무 잘 어울리니까 지금 이거 당장 쓰고 나가도 되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걸 당장 하나 저한테 팔려고 되게 압박을 많이 가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가발. 결국 상현 씨는 장발로 된 가발을 직접 손질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길어진 머리카락을 홀로 자르려는 갑부. 익숙한 듯 준비하는 모습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저는 제 머리를 남한테 맡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자르고 예전부터도 늘 제 머리는 제가 잘라왔어서. 가발을 쓰기 시작하며 스스로 커트를 시작한 상현 씨. 이후 이용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니 이게 본인 스스로 뭔가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남을 깎아줄 때의 각도랑 내가 보면서 할 때의 각도랑 이 각도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거울을 보면 또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그 요령을 익히기 위해서 되게 연습을 많이 했죠. 그 결과 남성용 가발 컷에서 네로라 하는 고수로 거듭난 갑부. 하지만 가발에서 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머리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머리처럼 자연스러워야 예쁘게 해도 자연스럽게 예쁘거든요. 일단 가발 자체가 내 머리에 맞게 밀착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밀착이 잘 되려면 두상 본 뜨는 과정부터 어느 것 하나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본을 잘 떠야 되는 것도 있고요. 머리에 가발을 밀착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두상 본뜨기. 본이 머리에 잘 맞아야 가발이 자연스러워지는데요. 최대한 밀착해 뜨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크릴판을 녹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계 같은 데 들어가서 스캐너로 이렇게 두상 본을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처럼 테이프로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이걸 해봤을 때가 제일 좀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계속 이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외부 모양과 내부 모양은 물론 가마의 위치와 모발의 방향까지 적는데요.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가발이 제작됩니다. 이렇게 이제 본을 닫고 떴고요. 본 뜬 형태대로 공장으로 보내서 이제 제작을 진행하게 되실 거예요.
이 본뜨기가 갑부의 가발이 인기 있는 첫 번째 비법이라는데요. 사업을 막 시작한 이후 아직은 본을 뜨는 데에 서툴렀던 상현 씨. 아니, 눈을 어떻게 뜨고 자르는 거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오는 손님마저 발길을 끊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연구를 시작했죠. 그냥 내가 배운 대로만 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뭔가 업그레이드 혹은 그보다 더 진화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랜 노력 끝에 탄생한 갑부의 도구들. 특히 본 뜨는 작업 중에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요 빗인데요. 겉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빛 안에 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닿아도 안 다치는 건데 이거를 조금 개조를 해서 칼날이 아주 약하게 살짝만 나오게끔 개조를 했어요. 빠른 테이핑에 불안해할 수 있는 손님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빗칼. 보통 탈모가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쪽에 더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위에서 본을 띄기 위해서 칼이나 가위가 막 이렇게 번쩍번쩍한 게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칼이라는 도구를 안 쓸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칼처럼 보이지 않으면 손님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흔히 본을 뜰 때는 가위나 칼로 자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빗칼로는 더 빠르고 안전하게 자른다는데요. 요 장갑도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어요. 네네. 이게 그냥 일반 골프 치시는 분들이 쓰는 골프용 장갑인데 이게 아무래도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이 소재 자체가 조금 뻣뻣해서 손에서 빨리 돌면 손에 상처를 만들거든요. 빠르게 테이프를 돌리기 위해 장갑까지 개조했던 갑부. 여기에 본을 뜰 때 사용되는 또 한 가지. 테이프 역시 가진 고생 끝에 찾은 노력의 산물이죠. 요 최적의 테이프를 찾으려고 근처에 있는 이 문구점은 다 돌면서 비슷한 사이즈, 다양한 사이즈, 그다음에 다양한 회사 거를 구할 수 있는 데다 구해서 여러 테스트를 해봤죠. 갑부의 테이프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시중에서 흔한 폭이 넓은 테이프를 갑부가 하던 방식대로 붙인 결과 오호, 이거 영 쭈글쭈글한데요. 딱 봐도 이쁘지가 않죠. 근데 이쁘지가 않은 게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관할 때도 이게 자기네들끼리 보관되면서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면 갑부의 테이프로 붙이니 매끈해진 반대쪽. 중간선을 경계로 밀착되는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두상에 밀착이 돼서 본을 잘 떠야 가발의 베이스를 그림을 그려도 그게 예쁘게 나오고요. 그렇게 예쁘게 돼야 손질할 때도 훨씬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착용감도 좋아야 손질하기가 편하거든요. 가발 착용이 불안하게 돼 있으면 손질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착용감이 좋으면은 이제 손질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갑부의 가발이 인기 있는 두 번째 비법은 남다른 헤어스타일링. 오늘 찾아온 손님도 세련된 변신을 꿈꾸며 왔는데요.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인터넷 보고 찾게 됐어요. 저보다 많이 앞머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놀랬죠. 근데 완벽하게 커버가 되니까. 제 벗은 모습을 보시고 저기라면 나의 동지가 운영하는 곳이면 믿고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다른 가게로 갈 가발 아닌가요? 난데없이 긴 가발을 자르기 시작하는 상현 씨. 그냥 스타일이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엄청 장발로 길게 나오기 때문에 머리에 맞춰서 커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 도착할 당시 장발 형태인 가발은 상현 씨의 손을 거쳐 말쑥한 스타일로 만들어지는데요. 가발 하나에 젊은 오빠로 변신한 손님.
네, 사장님까지 다 되셨습니다. 사장님 말 진짜 마음에 듭니다. 목숨 하나 땡깁니다. 사실 뭐 가발 하시는 분들 나름의 이제 그게 업체들마다 특징이고 노하우가 되는 건데 특히 저는 최대한 좀 젊은 분들이 연출하는 스타일 위주로 그걸 좀 연구를 많이 했죠. 투블럭부터 포마드 헤어까지 갑부가 만들어낸 20여 개의 가발 스타일은 손님들에게 인기입니다. 우와, 가발로 이렇게 투블럭이 가능해요? 진짜 제 머리 같아요. 오빠,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어려 보여. 높아진 인기만큼이나 바빠진 상현 씨. 지금 이게 부산에서 염색건으로 온 택배인데요. 염색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신 분. 네, 좋습니다. 매일같이 전국 각지에서 손질이 필요한 가발들이 오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카페.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인천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먼 곳부터 찾아오던 손님들. 부산이나 광주 뭐 이런 데서 전체 저 아래 지역에서도 많이 거제도 이런 데서도 오시고요.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국내에서는 진짜 지역 안 가리고 되게 많이 들어오시고요. 해외에서도 뭐 일본에서 오기도 하시고 중국이나 홍콩 이런 데서도 오기도 하시고요. 지금 좀 뒤쪽에 있는 파일들이 저희 지금까지 방문해 주신 손님들 고객 카드들이 다 여기에 보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발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고객 카드에 꼼꼼히 적혀 있는데요. 그중엔 오랜 단골 손님도 있죠.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때 제가 가발을 쓰면서 운영한다라는 그 한 가지만 보고 저를 믿고 그 오피스텔에서 운영할 때부터 와주셨던 분이시거든요. 상현 씨의 보물들인 고객 카드. 하지만 진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 전 재산이 있는 공간이에요. 아, 돈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곳이죠. 네. 갑부를 따라 들어가니 벽면을 채울 정도로 서랍이 많은데요. 혹시 여기는 갑부의 금고? 이게 제 전 재산들입니다. 갑부가 고이 간직한 것은 손님들의 본. 가발 하나당 최소 100만 원이니 판매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뭐 수치상으로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2,0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가 2,000개가 넘으니까 대략 단순 계산을 해도 20억이 넘는 거네요? 계산을 하면 그런데 네, 뭐 꼭 그 개수를 어떻게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아서 네, 그렇게 계산을 PD님이 처음 해주셔서 가발로 쌓아올린 금액만 최소 20억. 이쯤 되면 갑부의 매출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맞추세요?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단순 계산으로 하면 지금 한 달에 5천만 원이니까 1년이면 6억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가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커트하거나 관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도 비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들 하는 매출까지 포함하면 대략 기업 매출하면 6억에서 7억 정도. 갑부의 매출 대통령. 매달 가발 판매 매출은 5천만 원, 가발 관리 매출은 420만 원, 연 매출은 6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상현 씨가 관리해주는 가발 중엔 시간이 흘러 변색된 가발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색깔이 많이 좀 바랬죠. 딱 봐도. 인모로 만들었지만 머리에서 자라나는 머리카락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일어나는 가발. 이럴 땐 염색 한 번으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사람 머리는 까만 머리도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면 염색이 되지만 가발에 쓰는 인모는 밝은 색에서 어둡게는 돼도 어두운 머리로 밝은 색으로는 염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멋내기 염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염색이 된 가발을 미지근한 물에 헹구기만 하면 염색 완료. 어때요? 감쪽 같나요? 그날 오후 갑부의 가게에 찾아온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1월 서민갑부의 주인공이었던 인학씨. 새우튀김과 강정으로 시장부터 백화점까지 접수한 갑부죠. 세월호 연매출 18억.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네, 아주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보내주시고. 근데 왜 하필 나요? 네. 그런데 왜 인학씨가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요? 며칠 전 혹시 이분 혹시 모셔올 수 있으세요? 누구요? 이거 서민갑부에 이전에 출연하셨던 분이신데 예. 이분이 인물이 워낙 좋으셔서 제가 가발 해드리면 인물이 훨씬 더 사실 것 같은데 꼭 집어 새우갑부 인학씨를 모셔달라 했던 상현씨. 덕분에 인학씨는 강원도부터 서울까지 새벽같이 달려왔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온 데는 변신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죠.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잖아. 어째 내한테 또 고마운 사람이네요. 머리가 흰머리가 있긴 하시지만 이 옆에는 되게 풍성하세요. 그래도 이마가 M자랑 정수리에는 좀 진행이 되셨는데 나머지는 되게 풍성하셔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발을 써도 완성도가 또 좋게 나오기도 하시거든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머리가 풍성했었던 인학씨. 과연 인학씨는 잃어버린 젊은 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거울로 보니까 한 40대로 보이네. 응? 변신한 남편을 보자 체면 불구하고 사진부터 찍고 보는 아내. 민정이 오빠 젊었을 때 딱 그 모습 나온다. 짜잔, 요렇게 변했네요. 이야, 저희가 만났던 그분 맞나요? 되게 더 젊어 보이시는데. 그래서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네. 아내의 칭찬에 신이 났는지 다른 스타일에도 도전해보는데요. 안성기 씨다. 야, 그러지 마. 제가 머리 조금만 잘라드릴게요. 여기 진짜. 잘생겼네. 머리카락 하나로 영화배우 뺨치게 변신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갈 때는 이제 모자 안 쓰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모자 쓰고 왔다 이제 모자 이제 안 쓰고 다닙니다. 예. 오늘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저기 거리 한번 걸어 보시죠. 아무래도 그래 해야죠. 네. 어디 한번 다녀볼 겁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날 밤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온 상현 씨. 쌓인 피로가 말끔히 풀리는 이유는 저희 큰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둘째 아들, 그다음에 우리 막내 아들. 안녕하세요. 셋이 동시에 인사. 너도 인사 좀 해. 다들 아빠 판박이네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미모의 여인. 저희 와이프. 와이프세요? 네. 집에 남자만 4명이네요? 근데 지금 굉장히 고생 많으셨겠네. 집안 곳곳엔 부부의 취향대로 꾸며놓은 소품들이 가득한데요. 집에 돌아오면 바닥났던 체력도 잊고 아이들과 놀아주기 바쁜 상현 씨. 그거 뭐야? 팽이? 아빠가 뭐 해요? 가발 만들고 사람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줘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렇게 네. 탈모가 있는 거 알아요? 알죠. 뭐 집에서 제가 뭐 가리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큰 거 아빠 큰 집에 와서 편하게 있을 때는 또 벗고 있을 때도 있고 보통은 집에 와서 씻거나 자기 전에 이제 벗고 편하게 자기도 하고요. 근데 애들은 원래 아니까 크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 9년 차인 아내는 익숙하게 남편의 늦은 끼니를 챙기는데요. 지금이야 익숙하지만 연애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의 탈모 고민을 몰랐던 아내. 항상 모자를 쓰고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약간 긴 머리에 파마를 살짝 된 그런 가발이어서 상상도 못했어요. 탈모로 고민한다고는. 그때 왜 말씀은 안 하셨어요? 자존심이죠. 그냥 이게 그걸 고민한다라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또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뭐 외모를 보고 머리를 보고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 만난 거라서 뭐 정말 탈모든 뭐가 문제가 있던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위기는 남편이 가발을 벗어놓은 첫날 밤이었습니다. 깜깜해서 제가 새벽에 깼는데 깜깜해서 이렇게 자는 모습은 잘 못 봤고 가발이 이렇게 벗어놓은 걸 보고 전 남편이 새벽에 앉아있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가발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내. 월세집에서 월세도 나가고 잔고는 안 쌓이고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말렸죠.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안정됐을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남편은 지금 어릴 때 도전을 해보고 아니면 빨리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사업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20대 후반 월급이 빠듯했던 광고 회사를 나와 가장 자신 있던 가발 사업을 시작한 상현 씨.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매출은 처참했습니다. 인상을 확 바꿔드립니다. 가발 맞추러 오세요. 야, 네 눈엔 내가 대머리로 보이냐? 이리저리 홍보도 해보았지만 결과는 참패. 전화가 안 오니까 이게 고장이 나서 손님들이 전화를 안 하는 건가 싶어서 제 핸드폰으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기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테스트를 할 정도로 그냥 아예 막 문의 전화 자체가 없으니까 뭐 출근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집에 돌아가고 있곤 했죠.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지인에게 사무실을 이전할 보증금을 사기당한 이후 늘어나는 것은 이자와 빚뿐이었죠.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은 생활고였는데요. 이번에 얻어온 기저귀도 금방 떨어졌네. 분유도 다 떨어져 가는데. 아직 남은 빚도 많은데 또 빌려와야 되나? 애들 키우는데 기저귀나 분유 뭐 이런 값이 정말 사실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늘 그 중고 거래하는 데서 뭐 몇 개 안 쓴 거 개봉한 거를 산다거나 아니면 뭐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나눔하는 거를 쓴다거나 뭐 늘 그런 걸 샀고요. 막다른 골목에 섰던 젊은 가장. 상현 씨가 모든 것을 밝힐 결심을 했던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어디론가 향하는 상현 씨. 어딜 그렇게 가나 싶었는데 아하, 사진을 찍으러 오셨군요. 워낙 인물이 좋다 보니 사진도 훈훈하게 잘 나왔는데요. 잘생기셨는데요? 되게 동안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사진이 한 장 더 필요해서 네. 뭐 비슷하긴 한데 혹시 한 장 더 찍어도 될까요? 네, 상관없어요. 네. 처음 보는 사진사들 앞에서 웬 가발 커밍아웃인가요? 머리가 이게. 진짜 완전 대박. 여긴 진짜 머리구나. 밑에는 제 머리고요. 이제 위에만 이렇게. 머리 진짜 죽였어. 너무 신기하다. 네, 아직도 오히려 이게 좀 헌칠한 모습 보다가 가발 벗은 모습 보니까 좀 살짝 적응 안 되더라고요.
만약 저도 탈모면 이걸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방금 쓰시는 거 보니까 가발 같은 거 옛날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쓰고 본드로 붙이고 막 이런 인식인데 되게 편안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본인의 가발 쓰기 전후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이유는 감쪽같이 변신할 수 있음을 손님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머리를 쓰고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특수분장 같아. 그러니까 이게 분장 같지 않아 이게? 처음엔 민머리를 공개하기 쉽지 않았다는 상현 씨. 하지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족 때문이었죠. 제가 가발 벗고 탈모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창피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내가 이게 필요하다면 이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런 어떤 약간의 조금 창피함쯤이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현 씨가 시도한 또 다른 커밍아웃은 바로 인터넷 UCC였는데요. 당시에는 다소 생소했던 홍보 방법. 하지만 가발을 소재로 한 동영상이 유명세를 타자 이는 곧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광고비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대중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식도 좋겠구나. 제 나름 조금 유쾌한 톤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어느 순간 좀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더라고요. 영상의 조회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댓글로 탈모인들이 보낸 SOS는 그대로 새로운 영상 아이디어가 됐죠. 오늘도 탈모인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직접 실험에 나선 갑부. 자, 오늘 제가 가발 테스트 겸 도전할 곳은 바로 이겁니다. 도전 과제는 바로 아파트 25층 높이의 집 와이어입니다. 지상 80m 위에서 타는 기구.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슬쩍 아래를 내려다보면 도저히 못 보겠네. 지금 여기 위에서도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고 바람이 어떻게 칠지 모르겠는데 테스트를 해봐야 저도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디어 운명의 시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기 한번 보세요, 피디님. 바람과 가발과의 한판 승부. 상현 씨의 가발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길이 940m의 와이어를 최고 시속 80km로 내려가는 난코스. 그런데 도착하는 모습을 보니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눈물 좀 닦고요. 내리자마자 가발 확인은 필수겠죠? 저도 오늘 그 부착을 그냥 일반 테이프로 하진 않았고요. 이런 좀 과격한 행동을 할 때나 아니면 혹시 땀이 많이 날 때 붙이는 아주 강력한 테이프가 있어서 그걸 붙이고 착용을 했거든요. 가발을 쓰고 즐기는 래퍼치에 불가능은 없다. 물놀이를 가는 탈모인들을 위해 준비한 갑부의 미션. 보시는 것처럼 수영장에 왔어요. 과연 물에서도 멀쩡할 수 있을까요? 뭐 물살을 헤치는 것 정도는 기본인데요. 안에 들어가서 머리를 조금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내친 김에 수중 부양까지 도전해보는 상현 씨. 한 마리 돌고래에 빙의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는 와중에도 떨어지지 않는 가발. 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단단해서 잘 붙어 있으니까 손님들한테 조금 용기를 갖고 권해드릴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늘 조심해야 하는 게 같이 가야 되지만 연전연승을 올리고 있는 상현 씨에게 제작진이 특별히 준비한 장소. 바로 물과 바람을 동시에 체험하는 태풍 체험관인데요. 과연 상현 씨는 이곳에서도 성공해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결전의 순간. 오늘 체험할 최대 풍속은 초속 30m. 간판이나 나무가 부러지는 세기인데요. 우선 맛배기로 바람부터 시작할까요? 점점 세게 들리는 바람 소리. 그래도 아직까진 괜찮으시죠? 그렇다면 빗물이 투하될 차례. 사정없이 때리는 비바람에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현 씨. 준비했던 우산으로 가려보려 하지만 이거 표기가 무섭게 부러졌네요. 어찌 보면 한없이 무모한 도전. 하지만 이는 성공의 지름길이었죠. 재밌으니까 이렇게 각자 퍼트려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져보지 못했던 돈들이 이제 제 수중에 들어오는 경험은 처음이니까 진짜 불안하기만 했어요. 왠지 누가 막 또 훔쳐갈 것만 같고 내일 눈 뜨면 꿈일 것만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어디론가 떠나는 갑부의 가족들.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해야지. 안녕. 한소리도 인사해야지. 아이들도 마냥 신이 났는데요. 먼 곳으로 떠나려면 가방은 필수. 그런데 이건 웬 가발인가요? 오늘 저희 부모님 댁에 가는데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한테는 하나 가발을 한번 해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이제 저희 샘플 몇 개 가져가가지고 또 아버님 하나 좀 맞춰드릴까 해서 몇 개 챙겨가고 있어요. 집에서 1시간 거리의 양평에 사시는 부모님. 주말이 되면 상현 씨 가족은 종종 부모님 댁에 들르는데요. 안녕하세요. 대가족이시네요. 저희 가족들 뭐 다들 모여있는 건 아닌데 네, 일부만 오늘 부모님 댁에 좀 모였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딱 봐도 알겠는데요, 아버님. 눈썹이 닮았죠, 여기. 눈썹이랑 머리도 닮았죠. 그렇죠. 저희는 아마 최초로 제가 탈모인 거를 발견한 누나예요. 저 누님이요? 누님이 처음 오셨어요? 네. 화장실 그 수건거리에 그 뚜껑 가발이 이렇게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누구 건가 우리 동생이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한 집에 살았지만 그냥 항상 저런 머리였기 때문에 머리에 그냥 자기가 되게 신경 쓰고 다니는 줄 알았지 몰랐어요. 쓰는 줄은. 일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난 상현 씨. 식구가 많은 집이라 늘 북적입니다. 아빠한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져왔거든요. 가발이랑 거 한 번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네, 할 일이 없죠. 오늘 고생하셨던 아버지께 추억을 선물하려는 상현 씨. 기대한 만큼 잘 어울려야 할 텐데요. 다 와서 보세요. 그러면 나가 잘 어울리시는지. 아버지의 변신을 목 빠지게 기다리던 식구들이 등장하고 드디어 공개되는 아버지의 변신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부모님 집을 찾아 아버지께 가발을 씌워드린 상현 씨. 다 와서 보세요. 그러면 나가 잘 어울리시는지. 아버지의 변신을 목 빠지게 기다리던 식구들이 등장하고 드디어 결과 공개.
역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머니죠. 처음에는 좀 본인은 어색하겠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또 이덕화 같아요. 그렇네요. 예. 약간 닮으셨는데? 아버님 진짜 한 20년 이상은 젊어 보여요. 40대 후반이라도 믿겠어요. 부끄러웠어요. 가발 하나로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으셨네요.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쏙 들었는지 거울 앞을 떠날 줄 모르는 아버지. 아니 아버님 뭐하고 계세요? 아니 아무튼 내 스타일대로 따듬어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이 머리가 있는 느낌은 어떠세요? 그 만져보니까 아주 참 이 미용이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 최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곁에 있던 가족들, 희로애락을 함께 해준 이들이 있기에 상현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삶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인생의 혹한기를 잘 이겨낸 상현 씨. 그가 항상 명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머리가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인생에서 제일 피하고 싶었던 건데 그냥 제 마음속으로 해요. 머리가 빠지게 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 불운이라는 것 자체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제가 이렇게 샵을 차릴 수 있는 밑바탕이 돼 주었다 보니까 그 불운 자체도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발갑부 상현 씨는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불운은 찾아오지만 그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고 말이죠. 세상의 시선과 편견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상현 씨. 그의 인생에서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성공으로 기억될 겁니다. 40년 전설의 빨간 맛이 온다. 쫄깃쫄깃 아삭아삭. 죽여줘요. 나만 알고 싶던 맛의 정체는? 홍어로 20억 벌었습니다. 배짱이 아빠와 개미 3남매가 만드는 20억 홍어의 새빨간 유혹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